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는 데이터 평면이 곡선을 따라가는 기능을 이용한 어,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이라는 기능을 이용한 요 내용으로 작업을 해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에 보면 더보기라는 기능이 다시 있고 이 안에 튜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화면 상태를 제 거를 보게 되면 이미 우리 아까 앞에 시간에서 1교시에 처음에 스케치에 곡선, 스플라인 곡선을 그렸는데 곡선만 그려놓은 상태로 저는 지금 화면을 초기화를 시켜놓고 지금 수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연습을 할 때 스플라인 하나만 그려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다른 상황이 뭐냐면 아까는 제가 이 곡선의 어떤 위치를 잡아서 데이터 플랜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스케치를 하나 더 그렸었는데 지금은 스케치가 하나만 존재를 하는 상태로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 곡선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냐? 원을 그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튜브 자, 이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 옵션이 너무나 단순해요. 자, 초기화 한번 시켜놓고 경로, 곡선을 선택해라. 다른 건 선택할 게 없죠. 자, 선택을 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치수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 외경을 여기에다가 저는 우선 이 사이즈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임의로 넣어볼 건데, 20을 넣고 아래쪽에 접혀진 버튼을 펼쳐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자, 20mm가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보기가 뭔가 되게 좀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할 때 이걸 보면 징그러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띠가 보기가 좀 싫다 하는 학생들은 자, 다시 취소하고 요 위에 설정 값에 보면 얘가 현재 출력의 모드가 다중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단일 세그먼트로 바꿔서 다중이 아니라 하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확인 버튼을 누르고 F8번을 정면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자, 얘는 이미 지름값만으로도 가이드 곡선만 하나만 있어도 실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실행을 할 때 또 좋은 게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원을 직접 그려서 실행해야지만 이러한 형상이 나왔는데 지금 아까 이 형상을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서 1교시에서 했을 때 어떤 형태와 똑같냐면 이 곡선이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역시 수직한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곡선과 수직한 형태 모양으로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일자로 돼 있는 형태를 만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튜브라는 기능으로서는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도대체가 튜브라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굳이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이라는 저 기능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느냐? 예, 그것은 역시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어떤 것들이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또 한 가지, 튜브를 실행을 할 때도 역시 외경과 내경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다면, 외경을 20으로 주고 내경을 18mm로 줬다면,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다는 것은, 제가 지금 펜으로 써보면, 자, 요 바깥쪽의 파이가 20인데, 그쵸? 예, 안쪽의 내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름이 18mm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요 두께는 얼마일까요? 예, 보통 제가 이런 거 물어보면 2mm요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20에서 18을 빼면 안 되죠. 여기도 두께가 있고 여기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제 1mm 두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도면 볼 때 이런 치수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릴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이 두 가지 기능은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냐? 우선 제가 탐색기에서 튜브를 다시 한번 지워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능을 봤던 것처럼
튜브라는 것은 아이콘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얘는 말 그대로 동그란 형태의 파이프 모양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곡선을 따라 원형 단면을 스위핑하여 바디를 생성합니다. 옵션으로 외경과 내경을 지정합니다. 한마디로 원의 형태를 가진 단면의 형상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일 경우에는 물론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원을 그려서 했지만 만약에 화면이 넘어갔네. 자, 데이터 평면을 제가 다시 만들어 볼게요. 선택하고 끝점에 자, 단면을 만들었어요. 자, 다시 들어가서 스케치를 해볼게요. 스케치하고 자, 들어갔습니다. 자, 약간 화면을 돌려서 이 끝점에 아까는 제가 원을 그렸지만 뭐 이제는 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 다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각형을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을 잡고 뭐 제가 이런 다각형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닫고 스케치 종료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단면,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단면이 우리가 그리는 것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사각형, 원, 삼각형, 다각형의 종류는 뭐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타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더보기에 들어가서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을 다시 해가지고 자 이때 자 연결된 곡선으로 요놈을 선택을 한 다음에 곡선을 얘를 다시 선택을 해주면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차이점은 단면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의 차이를 이제 아셨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위핑 작업이 된 부분만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 자, 이 상태로 지금 현재 있는데요. 만약에 자, 국면에서 아까 제가 스왑이라는 이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국면인가? 할 수도 있는데, 자, 단면과 가이드라는 옵션을 봤을 때는 아까 무엇과 똑같냐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더보기라는 데서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에서도 단면과 가이드가 나왔었죠. 가보시면 옵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무래도 스왑의 옵션이 아래쪽으로 뭔가 보면 조금 더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 부분들을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자, 우선 재설정 한번 하면 자, 초기화가 됐고 자, 이때 단면에서 곡선 선택을 저는 접하는 곡선 말고 연결된 곡선으로 아까와 똑같이 얘를 선택을 하고요. 가이드를 최대 여기 3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런 가이드선을 최대 3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이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런 형상이 나오네요. 그러면 아까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그러면 도대체 똑같은데 굳이 뭐 이걸 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얘도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까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했을 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서리 쪽을 한번 볼게요. 이 옵션을 보면 지금 봤을 때 여기는 지금 까만색 모서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지금 모서리가 안 보입니다. 그쵸? 차이점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아까는 우리가 그 국면에서 더보기의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을 할 때는 전체 모서리가 다 나왔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수앱에서는 이 모서리를 정의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 모서리 블렌드를 R값을 주고 싶을 때 이런 모서리가 좀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에 블렌드 값을 좀 5는 좀 큰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2mm를 넣겠다라고 하면 이 모서리에 블렌드 값을 2mm 정도를 넣을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를 한번 해서 보면 좀 굴곡이 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작게 살짝 넣어보면 예, 들어가고 있는지 예, 살짝 요렇게 지금 봤을 때 모서리가 그나마 잡히지만 뭔가 잘 안 들어가지는 느낌? 왜냐면 이미 곡면이 있는 데다가 또 곡면을 넣는 상황. 그럼 다른 모서리 찍어볼까요? 선택해보면 자, 제가 지금 마우스를 갖다 찍는데도 안 잡혀요. 이상하죠? 자, 그런데 스웹은 이거 왜 이러지? 자, 치우고 자, 다시 볼게요. 더보기에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자, 선택하고 다시 가이드. 자, 확인 보면 지금 보이시죠? 네, 모서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모서리 블렌드를 선택하는데도 이런 부분들은 선택해도 5mm를 넣어도 바로바로 먹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냐? 아까 곡면에 있는 이 기능으로 스왑을 쳤을 때는 정확한 모서리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컨트롤 Z로 취소를 하고 그렇다면 이 스왑은 오히려 더 안 좋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태에서 모서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것은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기 지금 제가 옵션 표시를 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형상 유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래쪽에, 단면 옵션에. 여기 꼭 체크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자, 화면 내려놓고 체크. 자, 볼게요. 확인. 보시면, 자, 지금은 모서리가 다 생겼어요. 다시 블렌드를 쳐볼까요? 자, 바로 먹힙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다? 그것은 또 아니네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럼 수입이 더 복잡한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사용을 또 할 수가 있냐면, 자, 한번 이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육각형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육각형을 지우고 요 자리에 다른 평면을 하나만 다시 그려볼게요. 자, 다시 스케치를 들어가서 예, 여기에 저는 뭘 그릴 거냐면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을 대충 그릴게요. 그냥 치수 크게 상관없이 이런 사각형. 그쵸? 예, 그 다음에 보통은 이 사각형으로 가이드나 또는 수익 기능을 쓴다면 쭉 연결이 돼서 가겠죠. 예, 물론 튜브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텀을 자, 이 곡선의 역시 끝부분. 그러면 이제 역시 수직한 방향에 예, 또 생겼어요. 데이텀이. 그럼 이 자리에 또 스케치를 하나를 또 그려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아까는 저 반대쪽에는 사각형을 그렸지만 이번에도 뭐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또는 뭘로 그려볼까요? 그냥 원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원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자, 종료를 해놓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볼게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모양의 단면을 연결할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스왑하고 자, 이때 단면을 선택을 할 때 그렇다면 이 사각형도 단면이고 반대쪽 끝에 있는 원도 단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된 곡선으로 사각형과 그쵸? 예, 이때 바로 원을 찍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도형 한 개를 선택을 했으면 이때 세트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예, 그냥 누르면 지금 뭘 했지? 하고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수앱을 하고 미리
자, 곡선 선택 다시 선택했죠? 자, 그 다음 추가를 일단 다시 했어요. 얘가 다시 0으로 바뀌었죠. 원도 또 한 번 선택해 볼게요. 원 하나 선택하고 추가 또 했어요. 자, 이때 곡선은 얘로. 자, 했을 때 지금 모양 보이시죠?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모양은 완벽한 형상은 아니에요. 약간 화살표의 방향이 얘는 이쪽에 있는데 얘는 반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꼬이긴 하지만 지금 약간 곡률을 타고 흐르면서 처음엔 사각형인데 나중엔 원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곡면의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스웩입니다. 단면이 서로 다르죠. 물론 여기에 필요한 어떤 규칙이 조금 더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아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도 따라하다 보면은 잘 안 되네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주의하실 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실 때 자, 곡면에 스웩을 누르고 가급적이면 곡면 선택을 해줄 때 자, 초기화 한번 시켜볼게요. 초기화 한번 해주고 반드시 이 곡선 선택을 항상 보셔야 돼요. 노란불 부분을.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자, 지금 드로우로 제가 표시를 할 건데 이 단면을 선택을 할 때 곡선 선택에 지금 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때 반드시 선택을 하나의 도형을 하고 나서 꼭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제가 찍으려고 하면 왜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지? 그러면 또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고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각이진 도형인데 현재 얘는 접하는 곡선으로 돼 있죠. 여기 그죠? 얘는 지금 접하는 곡선이 아니잖아요. 이게 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할 때 항상 얘를 선택 곡선의 규칙을 꼭 봐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초기화 시키고 얘를 찍으려고 그래요. 접하는 곡선 말고 나는 연결된 곡선. 그러면 만약에 이쪽을 선택하면 여기서부터 화살표가 나와요. 그런데 다시 취소하고 여기를 찍는다. 여기서부터 화살표가 나오거나 또는 위에를 찍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찍는 방향성이 좀 중요합니다. 요것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니까 너무 크게 개의치는 말고 이렇게 곡선 선택이 4개가 됐으면 세트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서 반대쪽에 가서 여기는 원이 어차피 하나니까 어떤 곡선이든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야 되고 가운데 중앙에 있는 가이드로 가서 자, 따라갈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요 12번 과제, 14번 과제, 조금 더 뒤로 가서 여기 16, 17 뒤쪽으로 나오는 이 과제에서 이 스웩이라는 기능이 되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좀 스웩은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기능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스웩 지금 설명드린 요 3가지 기능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2개의 스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튜브는 무조건 동그란 형태의 원형만 가능한 거. 스웩은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보다 더 좋은 것은 양쪽의 단면의 모양을 달리해서 쓸 수 있는 아직 기능 설명은 다 하지 않았지만 얘는 그 이상으로도 더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건 우리 추후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이 기능을 처음 쓸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 기능으로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수업을 할 때 이 수앱이라는 특히 이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교시와 2교시에서는 어떤 예제를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기능에 대한 설명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요 기능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에 대한 연습을 먼저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3교시에 가서는 요거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